여러분, 한때 반도체 제국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바로 인텔이었죠. 그런데 요즘 주가를 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인텔 이대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대로 무너지는 거인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걸까요? 오늘 투자자의 시선으로 인텔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포인트들 정말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인텔은 위대한 부활을 준비하는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보석일까요? 아니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아주 위험한 가치 함정일까요? 오늘 저희 얘기 끝까지 들어오시면 이거구나 하는 확실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길인데요. 첫째, 그 잘 나가던 거인이 어쩌다 이렇게 흔들리게 됐는지 위기의 본질부터 짚어보고요. 둘째,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재무제표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인텔이 회사의 운명을 걸고 시작한 거대한 도박은 뭔지. 넷째,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기에 대한 최종 투자 체크리스트까지. 자, 그럼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도대체 잘 나가던 인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건 바로 이 문구입니다. 인텔이 스스로 밝힌 내용이에요. 신용평가사가 실행 위험 때문에 신용등급을 낮췄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분석가님. 신용등급 하향, 그거 그냥 뭐 흔한 뉴스 아니에요? 그게 제 주식 계좌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시장이 인텔한테 니네 계획 너무 위험해 보여서 성공할지 솔직히 믿음이 안 간다라고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돈 빌리기도 힘들어지고 이자도 비싸지죠. 회사 자금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 이게 바로 위기의 시작점인 겁니다. 시장이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그럼 시장이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인텔의 돈의 흐름, 그러니까 재무제표 안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이 표가 지금 인텔이 처한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기존의 인텔 제품 사업부, 그러니까 CPU 팔아서 돈 버는 곳에서는 3분기에만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흑자를 냈어요. 이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와, 4조 원. 역시 인텔은 인텔이네요. 돈 버는 능력은 여전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오른쪽입니다.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뛰어든 신사업 인텔 파운드리에서 무려 3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본업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신사업이 전부 까먹고 있는 구조인 거죠. 아니 잠깐만요. 1,0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내고 있는 거죠? 고가는 이렇게 빵빵한데 왜 굶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왼쪽의 높은 막대가 본업에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이익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막대를 한번 보세요. 신사업에서 그 이익을 거의 다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지금 인텔의 딜레마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에선 열심히 벌고 다른 한쪽에선 다 까먹고. 그럼 이 밑빠진 독을 메우기 위해서 인텔이 꺼내든 카드는 대체 뭡니까? 회사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입니다. 바로 파운드리 사업에 올인하고 미국 정부라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를 끌어들인 거죠. 분석가님, 자꾸 파운드리 하시는데 저 같은 반도체 잘 모르는 사람도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반도체 전문 생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텔이라는 자기 브랜드 없이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설계도를 주면 그걸 그대로 만들어서 납품해 주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은 대만의 TSMC랑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는데 여기에 인텔이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도박에 인텔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 정부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등판했죠. 이 숫자, 57억 달러. 이게 바로 미국 정부가 인텔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이건 뭐 거의 국가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팍팍 밀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57억 달러면 거의 8조 원 아닌가요? 나라가 밀어준다니 이거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네요. 그런데 이게 공짜 밥은 아닙니다. 정부는 돈을 주는 대신에 인텔의 지분을 가져갔어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인텔의 주요 주주가 된 거죠.
잠깐만요. 정부가 주주가 된다고요? 아니, 그건 더 좋은 소식 아닌가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인텔도 안 망할 거라는 보증수표 같은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분 가치 희석이라는 위험이 있어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원래 8조각짜리 피자 한 판이 있었는데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걸 10조각으로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 전체 크기는 똑같은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한 조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군요. 정리를 해보면 본업은 튼튼한데 신사업은 돈 먹는 함하고 정부 지원은 든든하지만 내 주식 가치가 희석될 위험도 있다. 정말 복잡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네, 지금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인텔의 미래 3가지 시나리오를 딱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긍정적인 미래, 인텔이 꿈꾸는 장밋빛 시나리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요, 이 4가지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째,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고객사를 데려와야 하고요. 둘째, 기술적으로는 아무도 못 따라오는 초격차 공정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셋째, 여기에 정부 지원이라는 날개를 달아서 생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TSMC를 넘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왕자를 되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인텔이 그리는 최고의 미래입니다. 이야, 진짜 꿈 같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 퍼즐 조각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도 당연히 대비해야죠. 물론입니다. 인텔 스스로도 수많은 위험 요소를 인정하고 있어요. 경쟁은 이미 TSMC와 삼성이 꽉 잡고 있고 기술은 한순간만 뒤처져도 그냥 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변수도 아니고요.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핵심 인재 유출 문제까지 말 그대로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이 중에 단 하나만 잘못 밟아도 인텔의 컴백 스토리는 그대로 좌초될 수 있습니다. 와, 낙관이랑 비관이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럼 분석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데이터로만 딱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뭡니까? 네,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 저울처럼 팽팽한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성공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다른 한쪽에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놓여 있죠. 제 판단으로는 인텔은 앞으로 몇 년간 이 외줄타기를 계속할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재무적 도전에 부딪히면서 아주 더디게 나아가는 것, 이게 현재 데이터로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라고 봅니다.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외줄타기.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 드릴게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인텔 투자를 고민할 때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라 하는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 주시죠. 네, 인텔에 투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4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최소 5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장기 투자자인가? 이건 절대 단기간에 승부가 날 게임이 아닙니다. 둘째, 내 주식 계좌가 반토막에 나도 웃으면서 버틸 수 있는가? 앞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셋째, 나의 투자 기준점은 무엇인가? 뜬 소문이 아니라 딱 2가지만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급 대형 고객을 수주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는지, 그리고 18A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 같은 기술 로드맵이 계획대로 지켜지는지, 이 2가지가 바로 인텔 성공의 가장 명확한 신호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주주라는 사실이 내포한 지분 희석 위험을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4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텔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4가지 질문 정말 명확하네요. 결국 인텔은 지금 회사의 모든 것을 걸고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군요. 이건 단순한 신사업 진출이 아니라 제국의 명운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0년 뒤에 우리는 인텔을 저렇게 잘 나가던 거인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경고성 이야기로 기억하게 될까요? 아니면
미국 산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컴백을 이뤄낸 전설적인 주인공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인텔이 써내려갈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